자, 대장동 사태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특검이 될까? 이재명이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받을까? 또 조금의 진실이라도 드러날까 생각하는 분들한테 죄를 부립니다마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고 그 밑둥에서 끝납니다. 어제 남욱이 들어왔지만은 남욱이 들어온 거는 유동규 구속되었고 김만배가 영장 기각되고 남욱이라도 들어와서 재료를 공급하는 거지요. 제일 처음에 보면 정영학이가 이 사건이 터질라니까 녹취록을 제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동규가 등장을 했고 김만배가 등장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욱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1월 달까지 이 사태를 마무리 짓기로 지금 각이 짜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11월 5일쯤 되면 동당에서 대선 후보가 선출되고 본격적으로 여야의 한 명이 식이 이제 대선을 향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권이 지금 생각하는 관점은 지금은 애초에 기대하고 다른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지지율도 요즘 심상치 않게 떨어져 가고 있고 이재명이도 지금 컨벤션 효과가 없이 역변션이라고 부를 만큼 후보로 당선이 되었는데 그 역풍이 대장동 때문에 더 세고 또 결선 투표를 뭉갠 부분 때문에 호남에서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작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문가리도 어렵고 이재명도 어렵고 또 당도 지지율이 지금 많은 조사에서 동당한테 뒤지기 시작했고 한참을 뒤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들을 어디선가는 이제 방어백을 치고 반격을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대장동 사태의 초반부터 한결같이 드러나는 현상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를 한다라는 부분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감에 드러난 진실은 한 명의 증인도 하나의 자료도 없이 막고 가겠다라는 그런 것이 핵심이었죠. 국민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했다지만 결국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누가 지금 국민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풀어주죠. 자, 그래서 어제는 그냥 이재명이 자기 하고 싶은 소리를 하고 마음대로 떠들고 가겠다. 이재명 떠드는 장으로 만들어준 일입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남욱이 들어왔지요. 어제 이재명 국감하는 날 아침에 남욱이 들어와서 체포된 것이 서로가 별개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날짜 시간까지도 철저히 계획이 되었고 자, 1번 타자 정영학 등장, 정영학 녹취록으로 이 사태의 초반에 관심을 끌어들이세요. 자, 녹취록으로 끌어들이고 국민을 규탄하게 한 다음에 그분이라는 걸 등장시키되 유동규가 2번 타자로 등장해서 욕을 상당히 먹고 빨리 조기 퇴장하세요. 김만배한테는 일단은 불을 붙지 않게 하고 다시 재수사에서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까 그때 아주 싸게 정리해 줄게요. 그렇지만은 김만배는 영장 기각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고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선수가 남은 것은 남욱이 하나니까 남욱도 지금 등장해서 이 사태에 이재명을 완전히 빼버린 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4명 간의 다툼으로 벌어진 일로 지금 끌고 가세요. 자, 오늘 보면 체포된 3인방 남욱 누구 믿고 대장동 돈벼락 각본 짰나라는 그런 동아일보 사설 내용이 나옵니다. 남욱이 그야말로 유동규 김만배와 함께 대장동 3인방인데 사업 초기부터 설계와 실행에 깊숙이 관여를 했고 남욱은 다른 사람보다 일찌감치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을 했고 민간으로 하다가 이재명이 와서 벽에 부딪히자 이재명 쪽과 합쳐가지고 민간 합동 개발 방식을 했고 대장동이 어떻게 개발될지 확정되지 않았던 2012년에 일찌감치 유동규가 언론에 민간 공동 개발 방식으로 간다고 하니 남욱이 민간을 대표해 협조할 거라고 호응을 했고 2014년 4월에
대장동 원주민을 만난 자리에서, 이거 녹취록이 나오죠. 이재명이 재선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재명이 재선이 되면 유동규가 공사 사장 얘기가 있다 들었다. 그래서 성남 1공단은 분리해서 대장동과는 떼버리고 공원 조성 사업을 하고 대장동이 먼저 스타트 할 거다라고 남욱이 이야기했고, 실제로 유동규는 사장 직무 대리를 맡아서 민간 사업자 선정을 총괄했고, 대장동과 1공단 부지가 같이 갈라다가 분리되었고, 남욱은 성남 도결공에 자기 후배 정민용 변호사를 넣어서 유동규의 별동대로 사업 협약서 등 민간 사업자 선정 등 중요한 실무를 다하게 했고, 그리고 이런 일에 있어서 남욱의 머릿속에서 많은 노하우가 나갔는데, 남욱이 상당히 무식한 유동규를 믿고 돈벼락 각본을 짜지는 못했을 거다. 그래서 남욱은 그분이라는 표현을 유동규에게는 안 썼다라고 말하면 350억을 7인에게 주기로 했다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자, 저는 남욱도 또한 이 사건의 방향을 빙빙 돌리다가 결국은 아마 저것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영길은 어제 뭐라 했는가 하면, 대장동 수사가 대선에 본격 들어가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 검찰 수사가 12월에 끝난다 하던데요 하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대선도 다가오고 있는데 특검을 해서 대선 내내 이것을 검찰이 선거를 하도록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 전에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지금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11월 달 안에 모든 것을 끝낼 거예요. 자, 수사도 11월 말까지도 안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자들이 유동규와 짜고 그 이익을, 초과 이익을 보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비용 정산이나 이익을 갖다가 나누는 방식에서 싸움이 벌어졌던 일이고, 이재명은 선의로 성남시에 이익 환수도 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초과 이득이 과도하게 가는 부분을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만들어준 실책 정도로 규정해버리고 끝날 거다.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로 유동규가 어쩌고, 김만배가 어쩌고, 정영학, 남욱이 어쩌고라는 거는 그 세세한 내용을 들어봤자 이재명한테는 절대 가지 않도록 방화벽이 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남욱이 지금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남욱이 안 들어온다고 미국에서 남욱을 잡아가지고 한국을 보내려 했을 때 남욱이 소송을 내면 몇 년 동안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도 안 했는데 왜 남욱이 지금 들어오느냐. 남욱 입장에서는 아는 겁니다. 이걸 대선 전에 끝내려고 할 때, 그 여기에 끝낼 때 끼어들어야 싸게 때우고 그 다음에 이 사안을 덮어버릴 수 있지. 나중에 혼자만 밖에 남으면 자기가 뒤집어 쓰고 크게 비싸게 때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들어와서 가벼운 죄 한두 개 던져주는 대로 얻어맞고 가는 게 짱박아 놓은 돈에 이렇게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유동규부터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는 1, 2년 살고 남은 돈을 가지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 또 뭔가를 자기들이 토해내야 될 돈이 오히려 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토해내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어서 잘하면 그 돈도 굳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야당이 특검 운운하지만은 야당 내부에 관심은 경선에 쏠려 있고 실제로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별로들 열을 올리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제 이재명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야당의 실력이나 수준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당 의원 스스로도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거냐, 누구 밑에 줄을 서는 게 유리하냐, 이런 쪽에 지금 몰두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몸을 던져서 이재명을 찾아내고 비리를 찾아내고 규탄하고 한다면 행여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지키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고하게 있을 수 있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문가리 가족을 비판한 곽상도가 이재명의 화천대유에서 자기가 걸려있고 아들이 50억을 받았을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 다수가 지금 유사한 부동산 문제나 이런 걸로 얽혀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관계로 여건과 얽혀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특검하자지, 야당의 대표로서 이 사안을 끌고 가는 이준석이가 지금 대장동 문제에서 목을 던져서 그야말로 결사투쟁을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 스스로도 이번에 국감에서도 가기 전에 원내대표와 무슨 트레이닝을 하니 서로 대책 회의를 하니 하고 가도 저 모양밖에 안 나오는 거고, 당은 당대로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움직일 생각도 없고, 대선 후보도 여기서 대장동을 가지고 정권을 끝내는 역할에 자기가 앞장을 서면 결국은 자기가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될 건데, 그런 확신을 가지는 대선 후보도 제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는 대장동 게이트대로 굴러가고 검찰이 그거를 갖다가 적당히 막고 끝낼라 하다가 검찰이 너무 노골적으로 연기를 더럽게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중의 분노가 폭발이 되어서 지금 검찰이 장난치고 있다, 경찰이 장난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저절로 폭로된 게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야당의 한계로 특검을 관철시킬 방법도 없고 국정조사를 관철시킬 방법도 없고 또 국민 대중의 분노를 조직화해서 이거를 어설프게 깔아뭉갠다고 국민들이 그리로 쫓아나와서 그야말로 횃불을 들고 정권을 규탄할 그런 역량이 있는 이 보수의 지도자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적당히 11월 중에 조기에 지금 검찰 수사를 마감하고 덮어버리는 게 목적이고, 그러면 뭘 해야 덮어지겠습니까? 자, 엉망으로 수사해놓고 이게 끝이다 하면 국민 분노가 더 폭발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국민 분노를 갖다가 다른 쪽으로 끌어낼 수 있는 장난을 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 분노를 다른 쪽으로 끌어낼 수 있는 장난은 뭐겠습니까? 또 다른 공작을 터뜨려 버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공작을 터뜨려서 그쪽으로 국민 관심을 집중시킨 다음에 대장동은 시간을 길게 끌고 가서 국민들이 피로감에 지치고 흥미도 떨어질 때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끝하고 덮어버리고, 자, 이걸 보세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야권의 후보를 향해서 폭탄을 터뜨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또한 이재명의 지지가 크게 올라가서 여야 간에 격차가 좀 상당히 나는 대선은 이제 포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이재명의 수준이 이만큼 내려와 있으니까 야당 후보의 수준도 확 내려서 고만고만한 진흙탕 이전 투구를 유발시켜가지고 정치판이 다 썩어 문드러진 것 아니냐, 이놈도 썩었고 저놈도 같이 썩었더라, 그래서 누가 더 썩었느냐, 이런 부분으로 대선판을 끌고 갈 거라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나온 기자의 글을 보면 야당은 컨벤션 효과가 있을까? 국민의동당이 11월 5일날 후보를 선출하면 그쪽으로 확 그냥 현 정권을 싫어하는 모든 국민들이 쏠려서 기울어진 대선 승부가 될 것이냐?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말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의 호감을 지닌 유권자의 62%가 홍준표를 비호감이라 했고 홍에게 호감을 지닌 63%가 윤을 비호감이라 했어요. 그래서 양쪽 지지층도 야권 내부에서 굉장히 갈라서 있는 상태고 또 내년 대선에 대한 기대를 물을 때 정권 교체가 58로 정권 유지 38보다 어느 조사에서도 20% 정도 더 나와요. 그런데 내년 대선에서 당선을 원하는 정당의 후보를 물으니 민주당 36, 똥당 35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도 똥당 후보 당선을 원한다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의 6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 28%는 당선을 원하는 정당의 후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똥당의 후보가 정해져 봤자 그 사람도 누더기라서 결국은 이재명을 지금 초반에 얻어맞고 나중에 살려가고 똥당의 후보는 빼자 말자 누더기로 만들면 결국은 누더기끼리 싸움에서 이전에 일찍 누더기가 됐던 사람이 국민의 기억에 벗어나며 승리할 거다. 자,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짓고 난 이후에 보수 쪽에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면서 들고 일어날 만한 역량들이 있겠느냐. 그러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은 결국 대선은 근소한 승부로 가서 막판에 캠페인을 잘하는 쪽이 이길 거다. 지금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다 봅니다.